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틀과 분석 유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목차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책 분석의 개념이고, 두 번째가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틀이고, 세 번째가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요 세 번째, 마지막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장은 사회복지 정책론 교재 중에서 분량이 가장 적은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요 3절 요 부분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사회복지사 시험 문제가 2년 내지 3년 또는 뭐 3년 내지 4년마다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 분석의 개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분석은 영어로 팔러시 어널리시스입니다. 정책이 팔러시, 영국 사람들은 폴리시고 미국 사람들은 팔러시라고 하는데, 그리고 분석이 어널리시스니까 정책 분석입니다. 문자 그대로 정책 분석은 정책을 분석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 분석을 좁은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넓은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좁은 의미의 정책 분석이 뭐냐? 좁은 의미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A안, 뭐 B안, C안이 있을 경우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정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이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안이 필요합니다. 대안. 그래서 좁은 의미의 정책 분석은 대안을 개발합니다. 뭐 대안이 이제 한 가지가 아니겠죠. 여러 이제 이렇게 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이 각 대안이 이제 이런 대안의 효과와 비용 같은 경우 돈 문제, 돈이 얼마나 들었냐, 또는 이제 드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그 효과가 있느냐 등등, 이런 거 각 대안의 효과와 비용 등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좁은 의미의 정책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하고 이제 어떤 뭐 비용 같은 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정책으로 설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좁은 의미의 정책 분석이고, 넓은 의미의 정책 분석은 이 앞서 말한 좁은 의미의 정책 분석,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정책 전반에 걸쳐서 우리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서 실시되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정책 분석은 좁은 의미의 정책 분석에다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서 실시되는 분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 분석을 그 시간을 따져보면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간의 경우에도 이 시간 차원을 고려할 경우에도 이 좁은 의미의 정책 분석과 넓은 의미의 정책 분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의미의 정책 결정은 이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전에 실시되는 어떤 예비적이고 탐색적인 성격의 연구 활동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정책 결정은 이 좁은 의미의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즉 좁은 의미의 정책 결정은 어떻습니까?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즉 사전에 결정을 하기 전에 실시되는 예비적이고 탐색적인 성격의 활동인데, 넓은 의미의 정책 분석은 이 좁은 의미의 정책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을 결정한 이후에 이런 것, 정책을 실시하는 것, 그리고 정책이 미치는 영향, 그런 것까지도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이 정책 분석의 개념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슬쩍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책 분석의 경우에는 행정학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이렇게 별도의 과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옛날 책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이렇게 주신 책인데, 여기도 이제 한문인데 정책 분석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또 다른 책인데 이렇게 정책 분석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출처를 제가 이제 이 그 저자들의 출처를 제가 밝혀야 되는데, 이제 그 출처를 제가 잘 몰라서 출처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다른 그 학문 분야에서는 정책 분석이라는 과목을 하나의 그 과목으로 이렇게 과목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 분석의 경우에는 이렇게 학회지도 있습니다. 학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보면 이렇게 이게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정책 분석과 뭐 관리학, 정책 분석과 정책 관리학, 그런 거 학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배우는 게 정책 분석, 바로 이런 것이 이렇게 이런 것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렇게 학술지도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살짝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틀입니다. 이 파워포인트가 좀 잘못됐네요. 이게 2번이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틀인데, 책에 보면 이제 그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카저와 스토이주의
사회복지 정책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카즈하고 스토이지라는 이렇게 그 학자는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그 논문이나 책을 많이 쓴 미국 학자인데, 이 사람들은 그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모델과 관련하여 네 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이 그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 설명하고, 두 번째 영역에서는 이런 그 사회복지 정책을 유발한, 즉 이런 그 사회복지 정책을 나오게 만든 그런 문제가 뭐냐, 그걸 설명하고, 세 번째는 그 바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네 번째는 정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건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건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 분석 모델이 이런 것이 있고,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 분석을 하고자 할 경우에 이런 이제 모델을 사용해서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카즈하고 스토이지가 쓴 그 책의 표지입니다. 제목은 미국의 그 사회복지 정책,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제 카즈하고 스토이지가 쓴 그 네 가지 영역인데, 그것에 관해서 쭉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쓸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송근원 교수님의 그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틀입니다. 이 송근원 교수님은 그 대전 사람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정책학과 관련해서는 뭐 가장 뭐 대가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서 일곱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여러분들이 쓱 그냥 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고,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런 측면에 그 관심을 둬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그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그 몇 명의 학자들의 그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모델이나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틀을 제시했는데, 물론 이제 이외에도 몇 가지 그 틀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그 여러 사람들의 그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틀이나 또는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모형들을 살펴볼 때,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그 사회복지 정책이 등장한 배경과 과정, 이제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럼 사회복지 정책을 실시해 가지고 얻어진 것이 뭐냐, 즉 그 사회복지 정책을 실시해 가지고 나타난 프로그램이나 제도,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도, 그런 거에 대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또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나 성과가 얼마나 좋았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이제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는 거, 사회복지 정책 그 분석의 그 틀이나 모델에서는 그 사회복지 정책이 등장한 배경이나 과정, 즉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얻어진 산출물,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복지 정책을 평가하는 측면,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잠깐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